상대 극좌표인데요. 오늘은 상대 극좌표를 쓸 건데요. 상대 극좌표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거리와 각도를 가지고 그 값을 입력하는 걸 말합니다. 이 상대 극좌표가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오토캐드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순이 뒤바뀌어 있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상대 극좌표도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시청에 갈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누가 물어봐요. 시청에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나요? 물론 이제 당연히 버스 타고 가세요 그러면 됐지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나오나요? 이쪽으로 몇 미터만 가세요 라고 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방향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이야기하고 이쪽으로 혹은 저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캐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리가 먼저 나옵니다. 2km만 이쪽으로 가세요. 뭔가 조금 어색하죠? 아닌가요? 안 어색한가요? 어색한 듯 안 어색한 듯. 그만큼 영어에 이제 우리가 친숙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은 이쪽 방향으로 2km만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방향이 먼저 나와요. 근데 옵셋은, 아니, 상대 극좌표는 뭐가 먼저 나와요? 거리가 먼저 나옵니다. 거리가 나오고 방향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뱅이 쓰시고 거리 쓰고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꺽쇠가 있습니다. 꺽쇠를 쓰고 그 다음에 각도를 씁니다. 저 각도가 방향이에요. 자, 이때 좀 창의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골뱅이, 각도, 왼쪽이 더 크다, 거리라고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세요. 네, 당연히 얘는 안 됩니다. 미국 사람이 개발할 때 한국 사람들 어순 뒤바뀌어 있으니까 이렇게도 배려해줘야지 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각도, 왼쪽이 더 크다, 거리, 이거는 당연히 안 돼요. 또 하나, 자, 어저께 우리가 좌표를 쓸 때 X 쓰고 쉼표를 썼죠. 맞습니까? 근데 각도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근데 Shift하고 쉼표를 누르면 오른쪽이 더 크다가 돼요. 이게 동일한 키입니다. 같은 키예요. 그러니까 작업자로 하여금 다른 키를 누르도록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키를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만 Shift를 눌러서 똑같은 기능이 나오게끔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꺽쇠를 쓰는 거예요. 왼쪽 꺽쇠를 안 쓰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왼쪽 꺽쇠, 오른쪽 꺽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키를 똑같은 키를 누름으로써 작업자는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와 같은 이유들로 그 오른쪽이 더 큰 꺽쇠를 사용합니다. 네. 창의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당연히 캐드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이너스 거리, 그 다음에 방향. 그럼 반대로 그려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차피 나는 이쪽으로 그릴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방향을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리는 마이너스를 주고 방향을 이쪽으로 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건 안 해봤습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나중에 각도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135도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줘버리고 45도 그러면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0도나 90도나 이런 건 계산이 되겠죠. 0도 180도는 계산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60도 그러면 반대는 몇 도인가요? 계산이 언뜻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60도의 반대가 얼마일까요? 200 아니야 6, 4, 24 240도네요. 240도쯤 되겠네요.
자, 어쨌든 얘도 어려워서 안 써요. 자, 이해되셨죠? 자, 어저께처럼 똑같이 한 변의 길이가 40인 아니 5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뭐냐면 우리 좌표를 이해를 해야죠. 방향이요. 방향을 이해해야죠. 이게 각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각도계를 다 들고 다니셨어요. 그죠? 근데 그 각도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 썼던 각도계. 동그란 것도 있고 반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반원일 때 180도까지 측정하는 거죠. 이때 여기가 중심점이 있었고 여기가 항상 0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어렸을 때 이 각도계를 들고 다녔어요. 다만 뭐 어떻게 했냐면 중심점 맞추고 0도를 틀어버린 거죠. 각도에 맞춰서 중심점 맞추고 0도를 이렇게 틀어버린 거예요. 우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캐드는 이 0도가 안 틀어집니다. 무조건 이 수평 방향이 오른쪽 수평 방향이 무조건 0도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오른쪽 수평 방향이 무조건 0도예요. 이건 안 변합니다. 각도의 방향은 안 변해요. 뭐만 변해요? 각도의 저 원점만 바뀝니다. 원점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도를 측정할 때 항상 0도부터 측정을 합니다. 0도에서부터 몇 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항상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330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20도, 마이너스 150도,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플러스입니다. 시계의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영어로 카운터 클락 와이즈라고 합니다. 카운터는 반대란 뜻이고요. 클락 와이즈는 시계 방향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건 CW, 이건 마이너스, CCW는 플러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 시간?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배우는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이걸 배우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저희 꼬맹이들은 이걸 안 배운 걸로 기억하는데. 자, 보세요. 용어를 정의해 보자고요. 나란한 두 개의 선이 뭐라고 불러요? 평행선이라고 부릅니다. 나란한 두 개의 선. 마주치지 않는 거죠.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기찻길. 기찻길은 어때요? 항상 나란하게 가고 있죠. 네. 그 다음 수선의 방향 혹은 수선. 두 개의 선이 서로 마주치고 있는데 90도 방향으로 마주치고 있습니다. 즉 수직으로 만나고 있을 때 이럴 때 수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수선의 방향 혹은 수직선의 방향 혹은 수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행선의 거리를 잴 때는 아래와 같이 빨간색 수직선의 방향으로 거리를 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내가 일정한 각도로 들어가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수선의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막곡지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막곡지각. 이게 뭐냐면 마주보는 각.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주보는 두 개의 각은 등각입니다 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내용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네, 서로 마주보는 꼭지각, 그래서 맞꼭지각입니다. 맞꼭지각은 서로 등각, 같은 각입니다. 네,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위각, 나란한 두 개의 평행선을 사선으로 이등분했을 때 이렇게요. 얘와 얘가 위상이 같은 겁니다. 위치가 같은 각도. 이건 등각입니다. 이걸 동위각이라고 해요. 굳이 동위각까지 안 가도 돼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억각입니다. 서로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엇갈린 각은 등각입니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 엇각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예를 보면, 자 보세요. 이 각과 이 각이 맞꼭지각이죠. 그러니까 여기 등각이죠. 엇각이니까 얘도 등각이죠. 근데 얘도 마주 보니까 여기도 등각이네요. 이렇게 네 개의 각도가 다 등각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외우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해요? 엇각은 나란한 두 개의 평행선을 사선으로 등분했을 때 Z자 모양으로 엇갈린 각, 그래서 엇각이라고 하고, 이 엇각은 서로 등각, 같은 각도가 됩니다. 마주보는 각도가 나와요. 맞꼭지각이라고 부릅니다. 맞꼭지각도 역시 등각, 같은 각도가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선을 그려보도록 하지요. 자, 라인이라고 썼습니다. 라인, 그리고 엔터. 그러면 시작점을 물어보죠. 시작점은 무조건 절대좌표예요. 상대좌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대좌표란 얘기는 뭐예요? 현재 점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가.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게 현재 있는 점에서부터 저쪽에 있는 점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포인트는 항상 절대좌표입니다. 자, 마우스로 클릭. 넥스트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이때 이제 상대좌표나 상대 극좌표를 씁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골뱅이 같이 써볼까요? 골뱅이 선의 길이가 50이고요. 자, 꺽쇠를 씁니다. 오른쪽이 더 크다. 이 꺽쇠를 쓰고 영도 방향이면 수평 방향이죠. 네, 그리고 엔터. 수평선이 그려지나요? 네, 어렵지 않아요. 수평선이 바로 그려집니다. 50mm짜리 수평선이 그려진 거죠. 수직선을 그려볼까요? 이렇게요. 골뱅이 50만큼, 오른쪽이 더 크다. 90도. 그리고 엔터. 그려진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골뱅이 50만큼 180도. 180도면은 왼쪽으로 그려지는 걸 말하죠. 그리고 엔터. 맞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보기만 하세요. 골뱅이 50만큼 270도. 맞나요? 다시 언두.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90도. 다시 언두. 클로즈 하면 되죠. 자, 마무리 해보시죠.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정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자, 보세요. 라인, 그 다음 시작점을 제가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하나 그리면 돼요. 영도 방향이니까 얘는 영도로 그립니다. 골뱅이 50만큼
오른쪽이 더 크다 0도 그리고 엔터.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어떤 문제냐? 이런 거죠. 현재 여기서부터 우리가 선을 그릴 게 이런 방향이죠. 자, 항상 똑같아요. 여기가 0도입니다. 자, 이 각도가 몇 도일까요? 자, 사각형은 알아요. 90도인 거 알아요. 그럼 정삼각형은요? 자, 우린 이거 알아요. 여기가 내각이 60도인 거 알아요. 그죠? 정삼각형은 내각이 60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평선은 몇 도죠? 그렇죠. 180도죠. 180에서 60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20도가 나와요. 자, 보세요. 골뱅이 50, 오른쪽이 더 크다 120도. 자, 맞나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0도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이만큼의 각도입니다. 몇 도일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도 0도죠. 여기가 60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0도네요. 정다각형은 내각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60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잖아요.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20도. 또는 나는 굳이 플러스를 쓰고 싶어요. 이러면 여기가 180도죠? 180에 120을 빼면 여기 60이 남습니다. 368, 그래서 180도 맞죠? 그러면 180도에 60을 더하면 240도. 네, 240도가 되거나 마이너스 120도가 되거나. 그냥 보세요. 골뱅이 50만큼 240도. 자, 언두.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120도. 다시 언두,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오각형을 그릴 겁니다. 자, 정오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자, 제가 하나 그려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오각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를 똑같이 그릴 거예요. 자, 라인, 그리고 첫 번째는 0도입니다. 그러니까 50만큼 0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바로 이 각도죠. 요만큼의 각도입니다. 몇 도일까요? 그나마 삼각형이나 사각형은 내각을 알고 있으니까 그렸단 말이죠. 오각형은 도대체 몇 도일까요?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배웠답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360에 나누기 변의 개수요. 360 나누기 변의 개수. 그러니까 오각형이잖아요. 그러면 5, 7은 35, 5, 72도네요. 네, 이 각이 0도에서부터 이 각이 72도랍니다.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108도입니다. 오각형은 내각이 전부 108도입니다. 네, 첫 번째 각이 나왔으니까 골뱅이 50만큼 72도. 네, 우리가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게 여기서부터예요. 자, 이렇게가 0도입니다. 원점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의 각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도가 아니고 0도부터 이 각도가 필요한 겁니다. 몇 도일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72도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가 108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08도겠죠. 자, 수평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엇각이죠. 72도죠. 여기가 72도였으니까 여기도 72도.
그러니까 108에서 72를 빼면 요만큼이 나오겠네요. 네. 36도죠? 맞나요? 네, 다시 또 뺍니다. 180도에서 36을 뺍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각도가 나와요. 144도요. 네, 한번 해보죠. 골뱅이 50만큼 144도.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각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이건 알아요. 여기가 36도죠? 그러니까 여기도 36도죠? 여기가 108도입니다. 네, 마이너스 144도예요. 신기한 게 정다각형은 바로 저 꼭지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각도로 가면 돼요. 그래서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144도. 그 다음에 여기는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72도 또는 클로즈 되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과제물은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정팔각형, 정구각형, 정십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제가 칠각형을 뺐어요. 칠각형을 뺀 이유는 소수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6, 8, 9, 10 이렇게 4개 더 그리시면 됩니다. 제가 저하고 3, 5, 6을 했죠? 3, 4, 5 이렇게 3, 4, 5를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6, 8, 9, 10 서클이에요. 원 그리기.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는 선을 그릴 줄 알고 다른 하나는 원을 그릴 줄 알면 됩니다. 두 가지만 그릴 수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그려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홀을 그린다든지 폴리곤을 그린다든지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타원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자유곡선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명령어 다예요. 자, 원을 그리는 방법 중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R50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좀 새로운 단어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요거는 R50, 즉 반지름이 50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건 뭐냐면 파이 50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50이라고 있고 지름이 50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설계용으로 볼 때 얘는 반지름 50mm를 의미하고 얘는 파이 50이라고 읽고요. 지름이 50mm라는 뜻입니다. 도면을 보실 때 저 기호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도면을 그릴 때 원을 그릴 때 원에 관련돼 있을 때 R 그러니까 반지름을 쓰거나 지름을 쓸 때 반드시 저 두 개 중 하나를 붙이셔야 됩니다. 다행히 오토캐드가 지능이 좋아서 자동으로 붙어요. 때때로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붙이셔야 돼요. 자, 뭐 지름과 반지름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자, 원을 그리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원의 중심점 그리고 반지름. 이거 영어로 하면 센터 라디어스라고 합니다. 중심점 그 다음에 지름 이거 센터 그 다음에 다이아메타라고 합니다. 맞나? R인가? ER 다이아메터라고 합니다. 다이아메터 지름이란 뜻입니다. 라디어스는 반지름이란 뜻이고 다이아메터는 지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3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이요. 세 점을 통과하는 원. 2포인트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그 다음에 TT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탄젠트 라디어스. 조금 더 풀어보면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라디어스의 약자입니다. 탄젠트가 무슨 뜻이냐면 접선이에요. 접선 반지름. 즉 다시 말하면 얘는 뭐냐면 두 개의 선에 접하는 원을 말합니다. 이거 말고 하나 또 있어요. 탄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세 개의 선에 접하는 원입니다. 요거 제가 유튜브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이거 같이 올려놨으니까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원을 그리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그 다음 3P, 세 점을 통과하는 원, 2P, 두 점을 통과하는 원, 그 다음 TTR, 탄젠트 라디어스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선에 접하는 원. 저 끝에 R은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얼마인 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탄젠트는 세 개의 선에 접하는 원입니다. 자, 보실까요? 서클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스페이시파이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뜹니다. 이 내용이죠. 센터 포인트 포 서클 O와 3P, 2P, TTR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탄젠트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탄탄탄은 여기 있습니다. 명령어가 여기 조금 정리가 잘 돼 있죠. 얘를 누르셔도 돼요. 서클, 일단 중심점 클릭. 그랬더니 CAD가 스페이시파이 라디어스 오브 서클 O와 다이아메터. 네.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가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심은 똑같습니다. 중심 반지름으로 하든 중심 지름으로 하든 중심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심점을 입력하고 나니까 CAD가 물어봐요.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또는 지름으로 넣으실래요? 이런 뜻입니다. 자, 반지름 50. 네, 반지름이 50인 원이 이와 같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서클 역시 중심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지름을 넣을 거예요. 다이아메타라고 쓰면 되겠죠? 다이아메타 이번엔 지름 50 엔터. 그러면 반지름 50, 지름 50인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자, 지름을 넣을 건데요. 아니다. 다시요. 서클 클릭하고 이제 주어진 조건이 지름입니다. 주어진 조건이 지름이에요. 주어진 조건이 지름이 100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50이겠죠. 근데 주어진 조건이 지름 77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77? 아니, 얼마인가요? 전 선뜻 계산이 안 되는데.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다이아메타 77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꼭 반지름으로 바꿔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다이아메타 눌러서 쓰시면 되는데, 자, 다시 보세요. 그래도 저는 가오가 있지, 아니, 이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끝까지 반지름을 쓰고 싶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77 나누기 2. 여기다가 77 나누기 2라고 씁니다.
77 나누기 2라고 쓰고 엔터 치면 CAD가 계산해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정수 나누기만 나눗셈 허용합니다.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이건 서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배울 옵셋이나 여러 군데서 다 나옵니다.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요. 그럼 정수가 뭐죠? 네, 소수점이 없는 수를 말합니다. 그럼 실수는요? 네, 소수점이 있는 수를 말해요. 그죠? 이건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77이 있고 77.0이 있고 77.5가 있습니다. 정수와 실수를 구별해 보시죠. 일단 얘는 정수인 거 알아요. 얘도 실수인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얘예요.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실수입니다. 이거 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세 개의 글자를 써놓고 얘들아 이거 정수니 실수니? 당연히 우리는 정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점 0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점 0도 있는 거라고. 점 0도 숫자라고.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거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점 0이면 점 0인 거예요. 소수점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77처럼 이렇게 없어야 이게 정수인 겁니다. 뭐 점 0이 됐든 점 1이 됐든 점 뭐가 됐든 이건 실수입니다. 컴퓨터는요 문자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77.0은 실수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수학적인 정의에서도 쟤는 실수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름이 77.5예요. 77.5인데 이걸 굳이 반지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기억이 안 나죠? 심지어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775 나누기 20이요. 뭐라고 배웠냐면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몫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소수점 하나 없애는데 곱하기 10을 하죠. 그러니까 77.5가 아니고 775 나누기 20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수 나누기가 되겠죠. 종종 자주 나와요.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경우는 775 나누기 20 이래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목은 똑같게 나옵니다. 그 다음 2P하고 3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 선 있네. 자,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릴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두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자, 아니 3P부터 하죠. 서클 3P. 자, 첫 번째 점은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점은 여기 있습니다. 자, 두 점을 통과하는 어떤가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지금 보다시피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수학적인 정의가 그래요. 여러분들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때도 저 똑같이 이렇게 배웠어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으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수학적인 정의를 배웠습니다. 이게 3P입니다. 화면상 위에 세 점을 통과하는 원, 이건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점 3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이거죠. 방금 정의가 그거죠.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으나 3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서클에 어떤 게 있냐면 2포인트가 있어요. 2점을 통과하는 원. 이건 뭔가요? 이거예요.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름의 양 끝점이에요. 그 2점이 지름의 양 끝점일 때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2포인트예요. 서클의 2포인트라는 얘기는 결국은 원이 지니고 있는 지름의 양 끝점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요.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오토캐드가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유클리드는 사람 이름이에요.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만든 기하학,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도형의 방정식을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유클리드라는 말을 안 쓸 뿐입니다. 그거 그냥 번역하면 기하학,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다 졸아서 그렇지. 서클 2P,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클 3P,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러면 나와요. 옵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TR에 대해서 알아보죠. 라인. 이 TTR도 우린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선을 2개 그려놓고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런 거 어떻게 구할까, 이런 거 했었어요. 저희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저 때는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했는데 요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세대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 2개의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20인 원 어딘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걸 못 찾아요. 이거 도형의 방정식도 이용해야 되고 좌표도 찾아야 되고 우린 못 찾아요. 근데 캐드는요, 찾아요. 그게 TTR입니다. 서클 TTR. 자, 그리고 쫓아갑니다. 자, 제가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커서 옆에 뭔가 아이콘이 하나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제가 커서를 이렇게 싹 뺍니다. 그럼 사라졌죠. 그래서 올려놓으면 어때요? 뭔가 아이콘이 나오고 틀팁이 나오죠. 요게 탄젠트를 찾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탄젠트가 오스냅입니다. 오브젝트 스냅이에요. 사물이 지닌, 객체가 지닌, 선이나 원이 지닌 어떤 특정한 포인트, 접점, 즉 이 선의 접점을 찾아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딱 나온 상태에서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똑같이 이렇게 아이콘 나왔을 때 클릭. 그러면 캐드가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반지름 20 엔터. 네, 저기 있네요. 어려운 건 그냥 캐드한테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린 조건식만 받아가지고 캐드한테 시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이게 캐드가 갑자기 캐드가 봐요. 라인, 그 다음 라인. 제가 라인을 10자로 그렸습니다. 서클 TTR, 그 다음에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반지름 20 엔터. 자, 위로 들어가는 거 맞나요? 서클 TTR. 자, 어느 쪽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원이 어느 쪽으로 생성되는지 보일 겁니다.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생성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라인. 자, 이렇게요. 선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원에도 돼요. 선에 접하고 원에 접하는 원 두 개가 나와요. 아니,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반지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서클 TTR. 자, 원 클릭하고 선 클릭하고 반지름 20 엔터. 서클 TTR 뭐 순서 상관없어요. 선 클릭하고 원 클릭하고 반지름 20 엔터. 자, 맞습니까? 네, 얘도 한번 해보시죠. 또 화면을 보실까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럼 두 원에 접하는 원이 어딘가 또 존재하겠죠. 서클 TTR 예를 들어서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면서 반지름이 60인 원. 여기 있네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이 100인 원. 맞나요? 네.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 반지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보세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계속 바뀌죠. 8가지로 방향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내가 원한 방향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클릭하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4등분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접할 거예요. 그럼 여기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는 겁니다. 원을 4등분 해놓고 클릭하는 위치를 따져보세요. 그러면 대략 원이 생성되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화면을 보세요. 이번엔 여길 클릭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탄젠트입니다. 접하고 3번 접하는 겁니다. 접하고 하나 만들어지죠? 다시 볼까요? 접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접하고 네, 3군데 접하면 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원래 이거 3P에 탄젠트라는 오스냅을 3번 적용한 겁니다. 근데 원체 많이 쓰니까 명령을 하나 똑 띄워낸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냅 OSNAP 풀어서 쓰면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객체 스냅이라고 합니다. 스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스냅이라고 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객체가 지닌 위치를 찾는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객체, 오브젝트라는 말을 먼저 볼까요? 자, 우리 UFO라는 말 아시죠? Unidentified Flying Object. Unidentified는 명명되지 않은이란 뜻이죠. 알 수 없는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Flying은 날아다니는, 오는 오브젝트. 똑같은 오브젝트네요. 사물, 물체란 뜻입니다. 물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물체 스냅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물체, 사물, 객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물체란 뜻이에요. 그럼 물체가 지닌, 객체가 지닌 어떤 위치를 찾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명령어 2개 배웠어요. 하나는 라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클입니다. 그러면 선 관련 어떤 특정한 위치가 있겠죠. 다른 또 하나는 원 관련 어떤 위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선 관련 위치가 엔드 포인트, 그 다음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란 얘기는 뭐예요? 선의 끝점.
미드 포인트는 선의 중간점. 이렇게 갈까요?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선에 관련해서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원에 관련해서는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포인트죠. 네. 원의 중심점. 그 다음에 쿼드란트. 이건 4분점이라고 합니다. 원의 4분점. 이건 좀 생소해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접점. 사물이 만나는 접점. 원의 접점입니다. 원의 접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기타. 기타로는요, 인터섹트라고 하는 인터섹션 혹은 인터섹트라고 하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선과 선이 혹은 원과 원이 서로 교차하는 점, 이걸 인터섹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퍼펜디큘라라고 합니다. 이건 수직점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오스냅 7개입니다. 7개예요. 이렇게 7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쿼드란트 포인트, 탄젠트 포인트, 인터섹션, 인터섹트, 퍼펜디큘라. 자, 다른 건 다 알 것 같은데 두 개가 몰라요. 쿼드란트하고 퍼펜디큘라하고. 자, 센터는 원의 중심점이니까 알아요. 탄젠트는 서클의 TTR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쿼드란트는 4분점이라고 하고요. 뭐랑 비교하면 좋냐면 농구요. 농구 경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구 경기 시작합니다. 휘슬 딱 불면 10분인가 하고 얼마 쉬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10분 하고 또 쉬죠? 그렇게 해서 4번 합니다. 근데 아나운서가 그래요. 1쿼터 시작했습니다. 2쿼터 시작했습니다. 3쿼터 시작했습니다. 4쿼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쿼터가 뭐죠, 그럼? 4분의 1. 맞습니다. 4분의 1이에요. 그 쿼터와 여기 있는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원을 10십자로 나눴을 때 만나는 교차점이 4개 나오겠죠. 이렇게요. 라인, 서클. 자, 원을 10십자로 나눴더니 포인트가 4개 나오죠. 4분의 1이 되는 점. 그래서 4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의 4분의 1이 되는 점. 4분점.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쿼드란트입니다. 생활 영어에서 30분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프. 15분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쿼터.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다. 그게 15분씩이죠. 15, 30, 45, 0. 이렇게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지점을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퍼펜디큘라. 퍼펜디큘라는 아까 수선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수직선을 만들 때 사용하는 오스냅입니다.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회 사용, 직접 입력입니다. 두 번째는 1회 사용, 키보드의 Shift 키와 SHIF, 마우스의 오른 버튼이요. 둘 다 1회 사용하는 겁니다. 딱 한 번 쓰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1회적으로 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오스냅을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직접 입력하기에 내가 타이핑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키보드의 Shift 키와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스냅 목록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 지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오스냅 세팅입니다. 오스냅을 아예 설정해 놓고 요거 내가 많이 쓰니까 얘는 내가 명령어 넣지 않더라도 알아서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오스냅 쓰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보시면 제가 오스냅을 쓰면서 대문자와 소문자로 나눠 놨습니다. 그죠? 소문자는 안 써요. 대문자만 들어갑니다. 근데 일부러 다 적어 드린 거예요. 쿼드란트,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QA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쿼가 뭘까요? 쿼가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쿼드란트라고 읽어야 제대로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다 적어드린 겁니다. 대문자가 명령어예요. 쿼드란트를 쓰기 위해서는 QUA를 쓰셔야 됩니다. 엔드포인트를 찾으려면 END라고 쓰시면 돼요. 원의 중심점을 찾으려면 CEN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하나씩 해보죠. 자,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라인을 하나 그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여기 끝점에서 선을 그릴 겁니다. 선의 끝점이죠? 영어로 하면 끝점이 엔드 포인트죠? 자, 라인 그리고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캐드가 포인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이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원을 시작하면 중심점 넣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겁니다. 투포인트 쓰면 첫 번째 포인트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end라고 씁니다. end, E-N-D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마우스로 찾아갑니다.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어떤 아이콘이 나오죠? 네, 이게 끝점이란 뜻입니다. 끝점을 찾는 아이콘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딱 그 끝점을 찾아요. 가장 가까운 끝점을 찾아줍니다. 자, 다시 볼까요? 제가 중간에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클릭했어요. 자, 이번엔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봅니다. 그러면 목록 상자가 뜨죠? 여기에 엔드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클릭.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점에 아이콘이 오면 클릭. 됐나요? 자, 보세요. 서클 3P. 자, 엔드 포인트. 맞나요? 다시 또 엔드 포인트. 다시 또 엔드 포인트. 제가 엔드 포인트 안 썼잖아요. 근데 들어가잖아요. 이게 세 번째.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대부분 다 엔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오스냅 설정하는 방법이요. 키보드에다 커맨드로 오스냅이라고 쓰면 됩니다. OSNAP. 그러면 오스냅 목록 상자가 뜹니다. 얘네들이 오스냅 목록들이에요. 얘네들이 전부 오스냅 목록인데 그 중에 우리가 7개를 배웠고 앞으로 3개를 더 배울 겁니다. 10개예요. 10개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글쎄요.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2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스냅 온 그래놓고 F3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스냅 온오프가 키보드 F3키가 오스냅 온, 오스냅 오프가 됩니다. 오스냅 켜기 끄기입니다. 당연히 켜놔야 돼요. 그래야 작업이 편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오브젝트 스냅 트래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래킹은 추적이란 뜻이에요.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오스냅 추적기를 쓰면 되게 편해요. 자, 화면을 잠깐 보세요. 지금 오스냅 추적기가 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선에서 선을 그리는데 이 높이까지 딱 맞춰서 그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릴 건데 이 높이에 맞춰서 딱 선을 그리고 싶어요.
심지어 이렇게 선을 그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라인 끝점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을 찾아주세요. 클릭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싹 이동하면 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얘가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자, 교차점 찾아졌죠? 클릭하고 클릭하고 그러면 금방 만들어요. 이렇게 선을 너무 길게 안 그려도 돼요. 정확하게 딱 맞춰서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오스냅 추적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익혀야 될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아래쪽에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콘 3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2개가 있을 겁니다. 요 아이콘 2개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이게 뭐냐면 하나는 직교좌표고 하나는 폴라 트래킹입니다. 얘는 오쏘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요렇게 생긴 아이콘은 오쏘라고 합니다. 직교좌표예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선이 수직, 수평으로밖에 안 그려집니다. 이거 오쏘라고 해요. 직교좌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원에 이렇게 각도 표시된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폴라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각도 추적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라인 그리고 일정한 각도가 딱 맞아지면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조금 커서가 조금 어긋나 있어도 정확하게 그 해당 각도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30도 단위로. 자, 아까 30도가 뭐가 있을까요? 몇 도가 있을까요? 45도 해볼까요? 자, 45도 라인 선의 길이 50 50 50 50 50 50 50 클로즈. 제가 좌표 썼나요? 안 썼습니다. 그냥 선의 길이만 썼어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라인이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커서의 방향으로 내가 지정한 선의 길이만큼 그려라, 이런 뜻이에요. 커서의 방향으로 선을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도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삐딱해지겠죠. 그래서 폴라 트래킹과 함께 쓰는 겁니다. 각도 추적기. 캐드가 알아서 각도를 맞춰줘요. 0도 이때 1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100mm 선이 그려지는 거죠. 나는 좌표를 몰라도 돼요. 많이 쉬워졌을 겁니다. 좌표를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도면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극좌표 추적기를 안 써요. 저는 극좌표 추적기 안 써요. 아니, 저희 오쏘를 안 써요. 오쏘를 안 쓰고 다 극좌표 추적기만 씁니다. 극좌표 추적기로 0도, 90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내가 원하는 각도도 가능해요. 자, 보세요. 폴라 트래킹을 눌러보면 이렇게 각도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맨 아래 보시면 트래킹 세팅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눌러보시죠. 네, 여기가 트래킹, 폴라 트래킹은 F12 단축키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F10.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정해도 되고 아까 그 항목에서 지정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뉴 버튼을 눌렀습니다. 51도. 아니, 50도로 갈까요? 그러면 50도 단위로 선을 그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라인 0도도 들어가고 45도 체크되어 있어서 45도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더 들면 50도 나와요. 그 다음에 자, 100도를 못 찾나? 네, 100도는 안 나오네요. 90도. 네, 50도만 이렇게 딱 찾아주네요. 얘를 에디셔널 앵글. 그럼 여기서 계속 또 추가하면 백도도 나오겠네요. 네, 선택하고 델키 누르면 각도 지워지겠죠.
네, 얘는 항상 쓰고 나서 지워야 돼요. 너무 많아지면 각도들이 헷갈립니다. 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써요. 여러분들도 이걸 쓰시면 됩니다. 자, 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콘하고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왼쪽 게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이 아이콘이 오스냅 추적기예요. 아까 오스냅 대화 상자 띄워서 추적기 봤었죠? 예, 얘가 켜져 있으면 됩니다. 얘는 오스냅 아이콘이에요. F3키입니다. 근데 여기 화살표 여기 누르면 오스냅 목록이 여기 떠요. 오스냅 대화 상자를 띄워서 체크하고 끄고 체크하고 끄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체크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맨 아래 오스냅 세팅이 있어요. 뜹니다. 명령어 몰라도 쓸 수 있어요. 자, 이거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Select all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식하다는 얘기 들어요. 아, 이 사람 캐드 하나도 모르네? 이런 얘기 들어요. 왜냐하면 오스냅들끼리 사이에서도 먼저 나오는 게 있고 나중 나오는 게 있어요. 똑같이 체크되어 있으면 어떤 게 먼저 나오고 어떤 게 나중 돼요. 예를 들어서 탄젠트라는 오스냅하고 퍼펜디큘러라는 오스냅이 있어요. 그러면 퍼펜디큘러가 먼저 들어갑니다. 쿼드란트가 먼저 들어가요. 센터가 먼저 들어갑니다. 탄젠트는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체크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면 세 개만 쓰세요. 엔드, 센터, 인터섹트. 혹은 네 개만 씁니다. 하나 더 체크해서. 많이 쓰는 거. 내가 이번에 이 작업을 많이 해. 그러면 하나 더 체크 쓰시면 돼요. 그래 놓고 필요한 건 그때그때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팅해 놓는 건 한 3개에서 4개 세팅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그때그때 체크해서 쓰시면 돼요. 아, 내가 요거 많이 쓰는데 그럼 체크해서 쓰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일회용으로 그냥 쓰셔도 돼요. 자,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오스냅도 알아볼까요? 자, 라인 한번 해보시죠. 100mm, 70mm, 100mm, 클로즈. (100mm고) 70mm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폴라 트래킹을 이용하면 금방 그리실 수 있어요. 클릭하고 해당 방향 지정해 놓고 100 엔터, 마우스로 또 해당 방향 지정하고 70 엔터, 마우스로 해당 방향 지정하고 100 엔터, 그 다음 클로즈. 그럼 이렇게 금방 그려집니다. 자, 보세요.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없네요. 여기다가 미드라고 씁니다. MID 엔터. 그럼 미드 포인트 중간점 나오나요? 네.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안 나오니까 다시 미드 포인트. 자, 미드 포인트 찾아졌나요? 선을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를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다시 또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해서 또 끝점으로. 자, 또 라인 끝점에서 교차점. 교차점이란 얘기는 선과 선이, 원과 원이 교차되는 지점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 라인 교차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다시 라인. 선의 모양과 색상은 안 맞추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한 거예요. 다시 라인 교차점에서
중간점 미드포인트 다시 교차점 미드포인트 다시 교차점. 자,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죠.